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한마을에 최대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학식은 높았지만 밤일에는 영 자신이 없는 고개 숙인 남자였지요. 그런 최대감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친구 김선비가 하루는 기생집을 데려갔습니다. 이복의 최대감. 이게 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하지 않나? 나는 잘 모르겠네. 자고로 선비면 정갈한 마음과 바른 행실로 학문에 정진해야 하는 법이지. 어찌 기생집 같은 풍류의 몸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곳에 드나드는 것은 선비의 본분을 잇는 일이네. 또 그런다. 그러니까 자네가 맨날 마누라한테 남편 취급을 못 받는 걸세? 언제까지 그렇게 주눅 들어서 마누라한테 쥐어잡혀 살 생각인가? 김선비의 일갈에 최대감은 침음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에 최대감은 망설이다가 기생집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죄책감과 기묘한 해방감에 마음이 두둥실 떠서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래, 그거야. 자자, 내 오늘 소문난 기녀와 약속을 잡아놨네. 나 같은 친구가 어디 있나? 가서 술 한잔하면서 좀 즐겨봄세. 김선비는 최대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폭의 화려한 그림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은한 등불 아래 붉은 비단 장막이 바람에 나부끼며 오색 찬란한 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기녀들이 옥구슬처럼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현란한 춤사위가 펼쳐지고 있었지요. 향기로운 수량기가 감미로운 음악과 어우러져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기생들은 손님들에게 살며시 다가와 술잔을 채워주며 부드러운 미소로 모든 근심을 잊게 했지요. 어떤가? 어때? 어떻기는 정신 사납기만 하네. 이제 곧 있으면 더 정신 사나울 테니 꽉 붙들고 있게. 이윽고 곱게 차려입은 기녀가 최대감과 김선비를 안내해 마련된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최대감은 쭈뼛거리며 요사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기생들을 훔쳐보기만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불편하기 매한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지요. 값비싼 청주를 맛도 모르고 계속 홀짝거릴 뿐이었습니다. 간혹 기녀가 최대감의 옷자락 끝이라고 건드리면 흠칫하고 놀랐지요.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김선비가 화색을 띠며 최대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꾹꾹 찔렀습니다. 왔네. 향주가 왔어. 향주? 그게 누구인가? 이 사람아, 눈이 멀기라도 한 겐가? 저기 있는 저 여인이 향주일세. 김선비가 호들갑을 떨며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원 마당에 한 여인이 우아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치렁치렁한 한복 치마자락이 바닥에 닿지 않게 기녀 둘이 붙들고 있었지요. 향주라 불린 기생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엄청난 미녀였습니다. 그야말로 천하절색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았지요. 최대감은 달나라의 선녀가 잠시 지상에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향주의 두 눈은 한밤의 별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며 긴 속눈썹이 우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똑한 코는 얼굴의 중심을 단아하게 잡아주었고 붉은 입술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봉오리 같았습니다. 가느다란 허리선은 비단처럼 매끄럽게 이어져 한복의 곡선 속에 숨겨진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경쾌하면서도 부드러웠으며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는 풍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선비님. 본녀는 향주라고 하옵지요. 그래, 향주. 아주 목이 빠져라 기다렸네. 어서 여기로 좀 앉아보게. 어머, 아직 이쪽에 계신 나으리는 존엄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어찌 제가 버릇없게 자리를 차지할까요? 향주가 눈웃음을 지으며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최대감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요.
멍하게 입을 떡 벌리고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보게 뭐 하는가? 실례했소. 내 이름은 최동현이요. 최대감이라 부르면 돼요. 나으리, 만나서 영광이어요. 최대감이 더듬거리며 겨우 말을 하자 향주가 기품 있게 절을 올리고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꿀과 아련한 꽃향기가 콧가를 스쳤습니다. 아주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그 이후로는 어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몰랐습니다. 향주가 춤을 출 때는 그저 넋을 잃고 모지리같이 박수만 쳤습니다. 그런 최대감에게 향주는 미소 지으며 최대감에게 다가가 술 한 잔을 따라 올렸습니다. 요즘 제가 시조에 푹 빠져 있답니다. 나으리라면 분명 빠삭하게 알고 계시겠지요? 시절하면 물론 잘 알지요. 시절은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정형시로 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은 사음보로 구성되어 있지요. 첫 구와 둘째 구는 대개 3과 4조, 마지막 구는 3과 5조로 마무리됩니다. 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하거나 때론 나라를 위한 충절을 다루기도 하고 연정과 같은 감정을 그릇에 담아내곤 하지요. 최대감이 자기가 아는 분야가 나오자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니까 주저리 온갖 말이 다 튀어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향주는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고 온 이 밤중에 은하수가 흐르니 이 마음이 설레어서 어찌 잠을 이룰까. 달빛 따라 흐르는 맘, 이 밤이 깊어가니 가슴속에 숨겨둔 말 어찌 전하지 못할꼬. 향주가 밤 하늘을 바라보며 자작 시조를 읊었습니다. 이에 최대감도 눈을 반짝이며 마찬가지로 답례를 하였지요. 그러자 향주는 어린 아이같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어찌 이를 고운 시조로 답가를 해주셨을까. 정말 박식하시어요. 아니요, 향주 낭자. 제가 박식해서가 아니라 낭자께서 읊으신 시조가 너무도 아름다워 저도 모르게 그에 맞춰 답한 것일 뿐이지요. 낭자의 시조가 이 밤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소. 향주의 시조에 긴장이 풀린 최대감은 한층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향주도 그런 최대감이 퍽 마음에 드는지 곁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였지요. 최대감을 향주에게 소개해준 김선비가 샘이 날 정도였습니다. 허나 즐거운 시간에는 언제나 끝이 있는 법. 밤이 깊어짐에 따라 최대감과 김선비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요. 그러자 최대감은 용기를 내어 향주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향주 낭자, 오늘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소. 부디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소. 고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낭자와 교제를 이어가고 싶소. 어떻소? 향주 낭자의 취향은 어찌 돼요? 과분한 말씀이시어요, 나으리. 제 이상형을 말하자면 저는 낮에는 고고한 악 같지만 밤에는 성난 호랑이 같은 분이 좋사와요. 향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가볍게 최대감의 가슴팍에 손을 댔습니다. 이에 최대감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밤에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니. 그야말로 최대감과 정반대의 성향이었습니다. 여인과 동침하지 않은 지 햇수로 몇 년이 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찌 향주 같은 여인네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에 최대감은 다시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 향주의 손을 차마 맞잡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밤이 너무 깊었으니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찾겠다고 하였지요. 향주는 그런 최대감의 태도에 조금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오히려 튕기는 것이라 착각하고 입맛을 다졌습니다. 이보게 방금 뭐였는가? 뭐가 말일세? 향주낭자가 남정네에게 저리 흥미를 보이는 것은 처음일세. 그런데 자네가 지금 밀어냈지 않았는가? 그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네. 최대감은 김선비의 비난에도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드세고 사나운 안에 지숙마님이 바가지를 긁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지요. 허나 최대감은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였습니다. 아, 향주 낭자.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대 얼굴이 아른거리오. 보고 싶소, 향주 낭자. 내가 그대를 남자답게 품을 용기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고개 숙인 최대감은 그런 자신의 아랫도리를 탓하며 탄식을 흘렸습니다. 이 녀석이 구렁이만큼 큼지막했어도 마음껏 밤새도록 향주를 즐겁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어두컴컴한 집안을 서성이며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남자의 숨소리였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아니 글쎄 가냘픈 여성의 숨소리도 들리지 뭡니까? 최대감은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늦은 밤에 사람의 숨소리가 이리 크게 들리니 덜컥 겁이 난 것이지요. 귀신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람이면 물러가고 귀신이면 아니 그래 귀신도 물러가거라. 최대감은 잔뜩 겁에 질려서 목이 날아다니는 것은 작은 소리로 소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렴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그런데 잠자코 들어보니 이건 남녀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이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따라갔지요. 소리는 바로 머슴 달춘이의 방에서 들렸습니다. 방 안에 켜진 어스름한 촛불빛이 얇은 장지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두 그림자는 마치 뱀처럼 뒤엉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이제는 저잣거리 들깨들 마냥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요. 이를 본 최대감은 숨을 삼켰습니다. 달춘이가 누군가와 밤이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달춘이 이 녀석이 아주 상대방을 죽여놓고 있는 겁니다. 숨 넘어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거 진짜 사람 잡겠다 싶은 거죠. 도저히 참지 못한 최대감은 장지문에 조심스럽게 손가락 구멍을 만들어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러고 최대감이 입을 벌리고 이를 치르는 모습을 구경하는데 이야 정말 달춘이의 걸출한 솜씨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밤의 임금, 아니 밤의 황제가 따로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이다. 저런 식으로 여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로구나. 땀으로 번들거리지만 달춘이의 저 자신감 넘치는 표정.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는 과감한 움직임. 물건 크기는 최대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도 달춘이에게 잡힌 여인은 극락을 오가고 있었지요. 어두워서 여인의 얼굴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필히 여종 중 하나겠지요. 미숙이가 상당히 고왔는데 저 부드러운 살결을 보고 있노라니 미숙이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떠나 아주 까무러치는 듯한 소리를 내는데 제대로 즐기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찌나 달춘이가 힘이 좋은지 한참이 지나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미숙이는 완전히 탈진하여서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였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끝나서 최대감은 허겁지겁 자리를 비켜야 했습니다. 밖을 보니 벌써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상상도 못할 경험을 하고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저 착실한 머슴이라고만 생각했던 달춘이가 밤일의 달인이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내가 달춘이와 같은 사내였으면 향준왕자의 말에 지레 겁을 먹지 않았을 터인데 통탄스럽도다. 나는 어찌 이리 못난 남자란 말이냐. 글 좀 읽고 쓸 줄 안다고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최대감은 땅을 치고 절망했습니다. 헌데 갑자기 절묘한 꾀가 생각난 것입니다. 최대감은 일단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달춘이가 마당을 나와서 쓸기 시작했지요. 이에 최대감은 달춘이를 불렀습니다. 예, 나으리. 달춘이 왔습니다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내 요즘 크나큰 고민이 있어서 잠을 설쳤느니라. 게다가 밤중에 들리는 괴성에 더욱 마음이 심란하였지. 괴성이요? 쇠내는 그런 것은 듣지 못하였는데요. 그렇겠지. 우리 달춘이가 그 소리를 어찌 들었겠느냐. 나으리, 뭔가 문제가 있사옵니까? 그거 마당 쓸던 거는 그 점순이한테 맡기고 너는 여기 방으로 잠깐 따라오려무나. 최대감이 그리 말하자 달춘이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최대감의 말에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춘이는 엉거주춤하게 최대감을 따라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대감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복의 달춘이. 솔직하게 털어놓게. 무엇을 말입니까? 간밤에 있던 일 말일세. 달춘이는 그러자 울상이 되어서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주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는 연신절을 했지요.
나으리, 제발 이 미천하고 멍청한 머슴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요. 살려만 주신다면 다신 날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이러는가? 그러지 말고 일어나게. 내가 자네를 해코지하려고 부른 게 아닐세. 그러면 어인일로? 자네가 간밤에 여종인 미숙이를 잠자리에서 죽여놓지 않았는가? 그 비법을 알고 싶어서 부른 걸세. 달춘이가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최대감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달춘이는 순간 멍청한 표정으로 최대감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이내 크게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실은 말이지요. 간밤에 달춘이와 함께 있던 사람은 미숙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대감이 질색을 하는 아내인 지숙마님이었죠. 그래서 달춘이는 최대감의 부인과 바람을 피는 것을 들킨 줄 알고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헌데 최대감의 말을 들어보니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것 같았지요. 달춘이는 순간 심장이 가라앉는 줄 알았답니다. 비법이라고쇼. 아니, 우리 나리께서 어디가 부족하여서 이런 하급것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요? 그래, 내 이렇게 된 김에 모두 솔직히 털어놓겠네. 최대감은 그러면서 간밤에 기생집에서 만난 아리따운 기녀 향준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향준왕자를 깊이 사모하여 들이댔는데 밤일에 영 자신이 없어서 내치고 돌아온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달춘이는 아주 진지하게 최대감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쇠내에게 그리 간곡히 부탁하시겠습니까? 저 달춘이 가진 재주라고는 여인네들을 즐겁게 해주는 허리놀림뿐입니다. 이런 미천한 재주라도 괜찮으시다면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요. 달춘이,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일세. 고맙네, 고마워. 최대감은 진심으로 감격하여 무릎까지 꿇으며 달춘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춘이는 그렇게 감격하는 최대감을 보자 마님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미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지요. 그렇기에 최대감이 부탁한 일을 물심양면으로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으리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하였지요. 당장이라도 시작할깝쇼. 좋네. 이렇게 두 발 뻗고 도와주다니 아주 듬직하구먼. 제가 나으리를 조선 최고의 밤일 달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둘은 단단하게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춘이의 밤일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건의 크기 아닌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납니다요. 첫째는 바로 하체입니다요. 하체면 아랫돌이 아닌가. 명석하신 분들일수록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허나 조금 다릅니다. 하체는 신체의 뿌리요, 기둥이지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강풍이 불어올 때 어찌 중심을 잡고 버티겠습니까? 하물며 거친 물살 속에서 튼튼한 두 다리와 단단한 체간이 없으면 어찌 떠내려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요? 밤일이란 자고로 거친 바다와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여인과 산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요. 그 속에서 남자가 든든하게 버티려면 역시 하체가 튼튼해야 합니다요. 그거 참 말이 되는구나. 역시 진리는 멀지 않은 곳에 있도다. 그것입니다요, 나으리. 하여 밤일의 기둥이자 뿌리인 하체를 단련하여야 합니다. 보통 방법이 아니지요. 매우 힘들고 고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요? 나 사나이 최동현이 언제든 무엇이든 들이닥친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노라. 좋습니다. 달춘이는 그러면서 묵직한 통나무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나기 100회씩 5번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후에는 곧바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노끈으로 묶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한다고 하였지요. 이에 최대감은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양반 집에서 태어나 고된 노동은 물론이어 운동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힘겨운 과제였지요. 나으리, 아리따운 향준왕자를 떠올리셔요. 향준왕자가 나으리의 목에 팔을 감고 살려달라고 설설 기는 그 모습을 떠올리셔야 합니다요. 좋네. 내 오늘 진짜 남자가 되어범세. 최대감은 굳은 결심을 하고 달춘이와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당연히 최대감은 반도하지 못하고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허나 달춘이는 그런 최대감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처음 하는 훈련인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 리 있겠습니까? 달춘이는 그런 최대감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대감을 부축하여 산까지 함께 올랐지요. 최대감은 그렇게 몸바쳐 자신을 도와주는 달춘이의 정성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일어난 최대감은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달춘이가 체력 회복을 위한 약을 다려와 바쳤지요. 또한 그날부터 달춘이는 여종인 심순이와 부엌대기 용녀를 시켜서 고기 반찬을 하루도 빼놓지 말고 올리라고 명하였습니다. 만약 고기 반찬이 없다면 달걀이라도 가져오라고 하였지요. 최대감은 이를 악물고 달춘이의 훈련을 따라갔습니다. 첫날에는 반의 반도 하지 못하였지만 일주일 뒤에는 그보다 조금 더, 그리고 나흘째에는 반, 보름에는 많이 늦기는 하더라도 모두 따라하였습니다. 그러자 비리비리했던 최대감은 점차 몸통이 두꺼워지고 얼굴도 제법 남자다웠지요. 아직도 죽을 맛이지만 이제는 훈련이 더는 두렵지 않네. 좋습니다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군요. 어떤 훈련이든 난 해낼 자신이 있네. 훌륭하십니다요. 허나 다음 훈련은 그런 열정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달춘이는 그러면서 최대감을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거센 폭포가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달춘이는 그러면서 겉옷과 바지를 훌렁훌렁 벗었습니다. 당최 어떤 훈련인 겐가? 나으리께서는 이제 보통 방법으로는 꺾이지 않을 뜨거운 불씨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이는 정말 소중하고도 중요합니다. 하오나 그 불씨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이 다치는 법입니다. 거참 일리 있는 말이로세. 맞습니다. 이제 나으리께서는 평정심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초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평정심이지요. 때로는 타오르는 본능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상황을 조감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달춘이는 그러며 최대감과 함께 폭포 아래로 갔습니다. 때는 한여름이었지만 폭포의 거센 물살은 얼음장처럼 추웠습니다. 이러한 폭포 속에서 명상을 하여야 했지요. 최대감은 이번에도 몇 번이나 기절할 고비가 있었으나 끈덕지게 도전하여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떻게 여유롭게 여인네를 마구잡이로 헤집어놨는지 알 것 같네. 허허, 정상에 올라서야 그 아래가 보인다더니 정말이지 신비한 기분이네. 역시 나으리께서는 타고나셨습니다. 이 단계까지 해낸 것은 실은 나으리가 처음이십니다. 근성 없는 다른 녀석들은 이미 첫 단계에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운명에 순응하여 고개 숙인 남자로 생을 마감하였지요. 이제 사실 가장 힘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뜸들이지 말고 어서 알려주게나. 밤일에서 제일 중요한 하체와 평정심을 터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기술입니다. 기술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요. 가공되지 않은 금광석에 불과합니다요. 허나 여기에 기술을 정성 들여 세공한다면 한밤중에도 대나처럼 번쩍번쩍거리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요. 최대감은 달춘이의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것만 익히면 최대감은 밤일의 달인이 되어 향주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밤의 호랑이가 되는 것이지요. 달춘이는 눈을 반짝이는 최대감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복받쳤습니다. 미천한 머슴에 불과한 자신을 따라 힘든 훈련을 모두 해낸 최대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 나으리가 어디 있을까요? 사내의 물건은 명검과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요? 고수일수록 섣불리 검을 뽑지 않는 법입니다. 치열한 수싸움 끝에 마침내 허점을 발견하면 그때 바로 검을 뽑아 단칼에 베어야 하는 것이지요. 허면 검을 뽑지 않으면 일이 시작되지 않는데 어찌하는 것인가? 바로 사전 작업을 하셔야지요.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듯 열을 충분히 올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손, 그리고 이 혀. 손과 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달춘이는 열 손가락은 마치 각자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혀놀림은 어떤가요? 마치 독사처럼 현란하게 혀를 날름거렸지요. 최대감은 손바닥을 마주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손가락과 혀 단련에 들어갔습니다. 최대감의 열 손가락은 각자 새끼줄을 연결하여 돌멩이를 끌었습니다. 또한 혀로 실의 매듭을 묶는 훈련을 하였지요. 정말 쉽지 않은 수련이었습니다. 허나 최대감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였습니다. 이윽고 손가락에 참기름을 바른 듯 부드럽고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혀 또한 자유자재로 낼름거릴 수 있게 되었죠. 최대감은 애당초 명석하였던지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마치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익힌 것입니다. 나으리,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수해드렸습니다. 하룻밤에 여인 열을 상대하여 모두 다음날 걷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울 여인네는 없을 것입니다. 달춘, 이보게. 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가 있네만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달춘이 자네일세. 고맙네. 최대감은 그러면서 달춘이에게 크게 절하였습니다. 이에 달춘이는 화들짝 놀라서 그런 최대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나으리. 저야말로 여기까지 끝까지 따라와 주신 나으리께 큰절 바치겠습니다. 최대감과 달춘이는 서로에게 맞절을 하여 존중을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대감은 결전을 치르기 위해 향주가 있는 기생집을 찾아갔지요. 향주는 간만에 다시 찾아온 최대감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최대감은 잔뜩 기세가 올라 있었지만 달춘이와의 수련을 떠올리며 평정심을 유지하였지요. 그런 여유만만한 모습의 향주는 도리어 자기가 더 달아올라 최대감에게 엉겨붙었습니다. 대감 나으리, 오늘 정말 한 마리 고고한 학과 같은 자태를 뽐내십니다. 저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만드실 생각이지요? 춥고 매서운 겨울을 견뎌야 탐스러운 과실이 맺는 법이지요. 향준왕자, 오늘 밤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이오. 준비되었소? 어머, 나으리. 저 향주는 이미 달디당 과실을 바칠 준비가 되었사와요. 독방에서 술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최대감과 향주는 이미 온몸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침내 참지 못한 향주가 도리어 최대감을 냅다 덮쳤습니다. 허나 우리의 최대감이 누구입니까? 달인 달춘이의 고된 훈련을 모두 성공한 수석 제자 아닙니까? 최대감은 손가락과 혀로 여유롭게 향주를 달래며 장작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향주는 열기가 오르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지요. 어쩜 이런 솜씨를.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 보게. 자네는 오늘 하늘로 올려갔다가 땅에 곤두박질 쳤다가 또 다시 저 높이 하늘로 올라갈 걸세.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 좋을 걸세. 향주는 최대감의 솜씨에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였지요. 최대감은 달인 달춘이 못지않은 손기술과 혀기술로 향주를 벌써 몇 번이고 보내버렸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검을 뽑을 때입니다. 최대감은 바지춤을 풀기 위해 손을 가져갔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최대감은 뜻밖의 상황에 지금까지 유지하였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랫도리가 잠잠한 것입니다. 검집에서 검을 뽑으려 했는데 검날 자체가 흐물텅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 천지신명이시오.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내리시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최대감은 애타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었습니다. 허나 여전히 아랫도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나으리? 어서 마음껏 호랑이가 되어주셔요. 열매가 떨어지기 직전이옵니다. 향주가 애달픈 목소리로 최대감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최대감은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황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최대감은 침착하게 손기술과 혀기술로 향주를 끝장내버렸습니다. 검이 없다면 검집으로, 이가 없으면 이빨로 대처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향주는 완전히 극락에 가버렸지요. 더 큰 즐거움은 다음 만남을 위해 남겨두겠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보지요. 향주는 최대감의 목소리를 마저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미 달인에 가까운 최대감의 솜씨로 혼절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대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둘러 기생집을 나온 최대감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달춘이를 찾았습니다. 달춘이는 최대감이 오자 버선발로 맞이하였습니다. 실은 그날 지숙마님과 불륜을 저지른 이후 지숙마님은 시도 때도 없이 달춘이를 원하였습니다. 허나 주인 나리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된 이후 달춘이는 최대감을 배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언제나 피해 다니거나 도망 다녔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숙마님이 달춘이를 부르짖으며 찾았는데 겨우 따돌리고 숨어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렇기에 최대감이 나타나자 달춘이는 더욱 반가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나으리? 큰일은 잘 치르셨습니까? 이복의 달춘이 큰일이 났네. 내 아랫도리가 고장 나버렸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쎄 아무리 힘을 주어도 미동독을 하지 않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겐가? 그 말이 참말이옵니까? 달춘이는 최대감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을 하더니 뭔가 생각난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나으리께서 자신감을 잃은 것은 언제쯤부터였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처음 장가를 오고 나서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내고 난 후였지. 그것입니다, 나으리. 지숙마님과의 첫날 밤에 크나큰 상처를 받고 그 충격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대감은 지숙마님과 첫날 밤을 큰 구박을 받았습니다. 최대감의 형편없는 밤일 솜씨에 지숙마님은 언제나 큰 불만이 있었고 그 일로 매일같이 바가지를 박박 긁었습니다. 이에 최대감은 밤일 자체에 거부감이 생긴 것이고 그 탓에 반평생 고개 숙인 남자로 살아온 것이지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넘지 못하면 나으리는 진정 달인의 첫발을 내딛지 못하십니다. 뭐라? 그러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지숙마님이 문제라면 지숙마님을 끝장을 내셔야 하는 것이지요. 달춘이는 그 순간 굉장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들어맞기만 한다면 지숙마님을 떼어내는 것은 물론 주인 나리에 대한 의리도 지킬 수 있게 되었지요. 마지막을 한 번 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쇠내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요. 역시 자네야. 달춘이, 나는 자네만 믿겠네. 그리고 다음 날 달춘이는 지숙마님의 등 뒤로 다가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요즘 들어 혼자 술을 마시려니 썩 재미가 없습니다. 헌데 마님과 함께라면 술이 더욱 달게 싸웁니다. 옳거니. 매일같이 다람쥐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더니 드디어 오늘이 날이로구나. 오냐, 오늘 밤 찾을 테니 단단히 준비하고 있게나. 그날 밤 지숙마님은 은밀히 달춘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숙마님은 오늘 정말 끝장을 보려고 마음먹었는지 아니 다 비치는 속치마와 저고리만 입고 있었습니다. 가히 망측하기 짝이 없었지요. 달춘이는 그런 지숙마님에게 맞은 편자리를 권했습니다. 허나 지숙마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곧바로 일을 치르려는 심상인지 달춘이를 바라껴 안았습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망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허나 달춘이는 부드럽게 지숙마님을 밀어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시지요. 그보다 이 달춘이가 먼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간만인데 오늘 밤은 천천히 더 깊게 즐기는 것이 좋지 않겠사옵니까? 내가 역시 여인네를 미치게 하는 법을 아는구나. 알겠다. 내 더 큰 즐거움을 위해 잠시나마 놀아나 주마. 지숙마님은 달춘이의 제안에 기꺼이 응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달춘이는 능숙하게 술을 따라주며 지숙마님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숙마님은 술에 취해 눈이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달춘이는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지숙마님은 달춘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손끝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님, 잠시 소피를 보러 가겠사옵니다. 곧 돌아오리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늦게 오면 나 혼자서 즐길 터이니 알아서 하려무나. 지숙마님은 해실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휘청거리는 것이 보통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달춘이는 그 틈을 타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대감을 불렀습니다. 최대감은 달춘이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달춘이가 돌아오자마자 다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달춘이는 최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전의 시간입니다. 독사 같은 지숙마님의 효에 상처를 받았으니 이제 나으리의 효로 치유하는 것이지요. 허나 지숙마님이 입을 열어서 공격할 수 있으니 허튼 말 하지 못하도록 기술로 입을 다물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셔야 합니다요. 내 오늘 기필코 마누라를 쓰러뜨리고 수그러뜨린 고개를 벌떡 올리고 말겠네. 고맙네 달춘이. 스승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어 돌아오겠네. 힘내십시오, 나으리. 해낼 수 있사옵니다. 최대감은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했기에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요. 이에 지숙마님은 달춘이가 돌아왔다고 착각하여 그대로 뛰어들어 최대감을 덮쳤습니다. 허나 강철 같은 하체로 단련한 최대감은 끄떡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지숙마님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입을 맞추어 지숙마님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최대감의 복수는 그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지숙마님이 한마디도 못하게 연달아서 손기술과 혀기술을 사용하였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도깨비 같이 무서웠던 아내가 한층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하심정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못나 보였던 마누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아랫도리에 신호가 왔습니다. 드디어 검을 뽑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뽑아서 쑥 끝장내버렸습니다. 지숙마님은 그대로 극락을 가버렸지요. 최대감은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아주 해가 뜰 때까지 들었다 놨다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렇게 일을 치르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지숙마님은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 곁에 꼴보기 싫었던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밤에 술에 너무 취해서 남편과 같이 잠들었다고 생각하였지요. 헌데 썩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어째서인지 황골탈퇴한 남편의 솜씨에 오히려 감탄하였지요. 잠에서 깨어난 최대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향준왕자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자신의 첫사랑이자 아내인 지숙마님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최대감은 아내인 지숙마님과 새롭게 애틋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금슬이 워낙 좋아서 사남 일녀를 낳으며 아주 행복하게 지냈지요. 이를 도와준 달춘이는 죽는 날까지 최대감의 충실한 머슴으로 살면서 의리를 지킬 수 있었답니다. 옛말에 거한잼이라는 말이 있지요. 밥상을 들어 눈썹에 맞추다라는 뜻으로 아내가 남편을 깍듯이 공경함으로써 내외가 서로 신뢰를 쌓고 가정을 화목하게 함을 이르는 교훈의 말입니다. 이렇듯 최대감은 다시 남편의 자리를 찾아서 화목한 가정을 되찾았습니다. 역시 부부끼리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존중이겠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